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WA 관련해서 블랙록이 RWA를 멀티체인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 영상을 갖고 와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제가 가끔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락세가 멈추고 있지 않은데요. 이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과거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난 고점 부분에서 하락이 시작됐던 시작점에서 살펴봤을 때 오늘까지 20%가 조금 넘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이렇게 하락이 나온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과 관련 있기도 하고요. 관세 같은 거요. 그리고 최근 연이은 해킹 문제가 발생을 했죠. 여기에다가 양자 컴퓨터 이슈까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던 대형 호재들이 일정이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익 실현을 위한 매물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승 피로감이 조금 쌓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과거 차트를, 과거 움직임을 봤을 때도 비트코인은 항상 오르기만 하지 않고 큰 조정과 큰 상승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우상향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작년 3월 달까지 간단하게 도식한 건데요. 2024년도 들어와서 굉장히 큰 폭발을 이루었죠. 그 이후에도 더 올랐죠. 2024년까지만 우선 볼 건데요. 비트코인은 예전부터 많은 뉴스와 많은 견제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이때에도 비트코인은 거품이 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좀 빠지니까 날개 없는 추락이다. 튤립 버블과 같다. 1도 가치가 없다. 비트코인 시대는 끝났다. 최근에도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고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은 다단계 사기다. 이렇게 많은 퍼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을 비롯해서 기관의 채택을 받고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이 부채 상환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려되고 있고요. 준비금 채택을 또 기다리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예전 금이 현재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의 움직임과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전 뉴스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2014년부터 일종의 폰지 사기다. 그때도 해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JP 모건에서도 튤립 버블처럼 곧 폭발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JP 모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경계를 해왔었고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018년도 10월 18일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이 쭉 올라갔죠. 2021년도 10월 18일에는 비트코인의 선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1년 이쯤이죠. 이때 선물 ETF가 되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이 중간중간 나왔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때는 이 정도만 돼도 비율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하락이었지만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쭉 빠졌었죠.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찍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폭락장이 오나 거래 금지시켜야 한다. 오렌 버핏의 오른팔도 닷컴 버블보다 심하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격을 했었죠. 이때 당시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버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장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1억 간다든지 대폭락, 전염병과 같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사하다, 튤립 버블만도 못하다, 심지어 성병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에 왔죠. 이렇게 오면서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불과 2년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다단계 사기다. 악성 종양이다. 그런 와중에 결국 2024년 1월 12일 비트코인 이제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ETF 승인을 시청했지만 계속 거절당했죠. SEC에서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조금 전에 보셨던 2024년에 ETF, 현물 ETF 승인이 나면서 또다시 상승 랠리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도 몇 년 이내 사라질 것이다라는 퍼드 뉴스는 계속해서 나왔죠. 이런 퍼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비트코인은 3월 4일 9천만 원을 돌파하고 3월 11일 1억 원을 돌파해서 결국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이었죠. 1억 5천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비트코인에 대한 퍼드 뉴스가 나왔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무서운 경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행보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2017년이죠. 자, 이때 보시면은 30%가 넘는 40%가 가까운 하락이 나온 이후에 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2021년도에도 30%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온 이후에 300%가 넘는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가 조금 넘었죠. 하락세가. 매 반감기 때 30%가 넘는 큰 하락을 보였다가 300%가 넘는 큰 상승이 따라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도 과거의 사이클이 재현된다면 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엄청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30% 이상 하락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규칙이 적용이 된다면 자,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30%로만 잡아도 지금보다도 자, 이만큼이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억 1천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의 시기가 왔을 때 오히려 자, 기회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점에 있을 때는 자,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냥 공포심만 생기죠. 시장을 떠나고 싶고 무섭기만 한데요. 지나가 보면은 정말 그때가 기회였다라고 항상 우리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는 있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떨어졌다. 자, 이런 게 더 비정상적인 거죠. 자, 분명히 세력들의 장난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이 아무 근거 없이 아무 논리 없이 호재와 퍼드 뉴스를 섞어가면서 시장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시간과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려면은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죠. 시장을 떨어뜨리고 싶다, 하락시키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 하락시킬 수 있는 근거나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에 진입이 시작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때부터 SEC를 비롯한 자, 규제라든지 이때의 규제는 자의적인 규제죠. 규제의 명확성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규제를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죠.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등을 하니까 사실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도 많았고요. 스캠 코인이라고 하죠. 사기 코인도 정말 많았습니다. 2021년도 자,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시켰죠. 그리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자, 이런 걸 핑계로 시장은 큰 조정을 받았고요. 현재와 이때는 정말 유사점이 많습니다. 선물 ETF, 자, 비트코인의 선물 ETF 승인에 의한 기관들의 유입이 늘면서 가격을 폭등시켰고 SEC 규제와 중국의 채굴 금지 등 반암호화폐 정책이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테슬라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를 철회하면서 급락을 시켰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024년 초에 이제는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채택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되면서 가격은 또 올랐죠. 자, 이렇게 쭉 올라다가 다시 한번 해킹 이슈, 또 가치가 제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발언, 자, 그리고 빌 게이츠의 회의론까지 나오면서 자, 시장을 또 급락시키고 있죠. 분명히 크게 반등할 거라 이번에도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아직 20%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과거의 사례로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는 30% 이상 큰 하락이 왔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순유출 규모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블랙록을 비롯한 피델리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까지 많은 양의 현물 비트코인 ETF 순유출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그리고 2021년도 자, 이때 하락의 크기가 30%가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30%냐? 자, 이 정도는 돼야 패닉 셀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렴해진 가격대 또 자, 고래를 비롯한 세력들이 담아갈 겁니다. 자, 이번엔 기관들도 담아갈 겁니다. 기관들도 세력화되었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현물 ETF 순유출을 시키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 투자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 분명히 더 담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 패닉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이만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다른 채널에 영상을 올려드릴 때 비트코인과 자, 이더리움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된다면 알트들도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1% 떨어지면은 알트들 막 10%씩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화를 해놓고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알트코인에게 알트코인들을 담을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 여유롭게 관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알트를 사야 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때 대응을 못 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까지 떨어뜨린다, 이런 시나리오가 맞겠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살짝 반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살짝 반등이 왔을 때 그때 한번 비중 축소를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 살짝 반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겠죠. 하지만 최소 3월 중간, 3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 전에 살짝 올라갔다? 이거는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매도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반등은 찐 반등이라고 보고 거기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3월 중순 이전에 3월 초에 나오는 살짝 반등할 때 이때 한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떨어뜨렸을 때 자, 여기서 일부 비트코인 다시 담으시고요. 나머지는 알트코인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알트코인 어떤 거를 담아야 될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알트코인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